네, 오늘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3.8%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의 레벨에서 추가 하락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필요한지 두 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예전부터 경기 침체가 없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내러티브죠. 변동성만으로 10년 수익률이 3.5%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가 당시 10년물이 4.4%에 위치해 있던 구간이에요. 대부분의 주요 IB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이때 이 중간 추세선을 지지받고 재차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4% 부근까지 떨어진다라고 전망을 했던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내러티브 자체가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됐고 AI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물가가 구조적으로 높아진다, 이런 패러다임 변환이 나타났다. 거시적인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무예 성장세도 지속될 것이고 10년물 수익률도 낮은 레벨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린 게 꽤 오래됐고 상단 추세는 장기채 발행 물량이 급격하게 급증하면서 나타났던 그런 시점이고요. 그러니까 QRI를 통해서 장기채 발행 물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중요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 추세선은 제가 보니까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인해서 미국의 강한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중간 추세선을 지지받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돼 왔던 흐름이고요. 마지막 하단은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라고 시작해서 10년물 시장금리가 올라갔던 그런 추세선입니다. 따라서 결국 하단 추세선을 하향 돌파해야 경기 침체가 프라이싱된 금리 레벨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전부터 금리 흐름을 갖고 좀 4.2, 4.4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서도 재차 이런 추세로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7월 말 BOJ의 금리 상승으로 촉발된 NK 트레이드 청산 관련해서도 3.8 부근까지 떨어졌죠. 마찬가지로 중간 추세선을 강하게 뚫어버렸지만 이게 지금 현재는 경기 침체 레벨까지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당시에 8월 6일 제가 휴가를 다녀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결국에는 이 구조적 인플레이션 상승 추세선, 경기 침체 여부의 저항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따라서 지금 3.8 부근에서 어느 정도 등락을 보이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는 침체 내러티브의 변동성만으로 3.5 레벨까지는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변동성만으로 하단 추세선은 터치하고 재차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3.5 부분까지 왔을 때 경기 판단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예로 SBB 파산 당시 이 3.3%까지 떨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실제 좀 과도한 변동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국채 투자를 했을 때 첫 번째 수익 실현을 했던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때 보시면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침체 내러티브로 과하게 변동성을 반영했지만 실제 경기 침체, 실제 리섹션이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도 그런 흐름으로 3.5%까지는 열려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이 3.5를 하단을 하향 돌파하는 경우는 실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됐을 때죠. 이 3.5 이하로 떨어진다. 사실 저는 미국이 이미 경기 리섹션에 돌입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도 하고 정책금리 인하가 좀 빠르게 단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3.5 이하로 떨어지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그 이하로 떨어져야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구간이다. 이 라인만큼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흐름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IB 월가들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제가 보는 뷰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좀 하단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제가 3.5를 보는 게 지금 IB들이 보는 게 3.8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8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경기 침체 프라이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3.5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어제 QCW가 개정이 됐죠. 보시게 되면 QCW 예비치 개정이 82만 8천 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3년 3월부터 4월까지 예비치입니다. 고용자 수가 연간 기준으로 290만 명 증가였는데
여기서 81만 8천 명이 하향 조정이 된 것이죠. 이를 기준으로 월간 고용자 수를 나눠보면 기존에 24만 6천 명이었는데 이게 17만 7천 명으로 하향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보시게 되면 안정적인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레벨의 하단 부분에 위치했다라는 것이죠.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월간 평균 고용자 증가 수가 생각만큼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정적인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 증가 하단에 붙어서 유지가 됐다라고 봐야 되고, 다만 이 수치는 실업보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가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더불어서 사전에 골드만삭스는 100만 명 정도 하향 수정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했었으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다음번 2월 달에 최종치가 공개될 때 이게 또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시장은 이렇게 크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 기준 자체가 이제 기업 대상 조사고, 이미 실업률, 가계 대상 조사에서는 샤메 법칙에 부합할 정도로 실업률이 치솟았기 때문에 고용이 둔화되는 것은 확인했다 이거죠. 그만큼의 가격 프라이싱은 이미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기업 대상 조사 데이터가 과대 추정되었을 것이다라고 파월 의장조차 얘기했으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원래 시장 흐름은 이런 개정이라든지 지난 자료가 수정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QCW가 하향 조정이 됐다? 이게 한참 지난 데이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 가치에 대해서 대부분 현재 시점으로 환산해서 가격에다가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가 개정됐든 하향 수정됐든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분위기가 이번에도 재확인됐다. BLS 고용보고서가 매달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렇게 또 조정이 되잖아요. 이건 BLS 보고서의 자체 수정인데 이렇게 직전달 바뀌는 거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안 쓰는 게 시장이에요. 그런데 벌써 6개월 전 데이터를 갖고, 심지어는 1년이 넘은 데이터죠. 이게 하향 조정이 됐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흔들릴 정도의 이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이 QCW 예비치가 개정된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강조드렸던 이 BLS 고용보고서의 한계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데이터 변동성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큰 트렌드의 방향이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집계됐는지, 고용지표가 과대 추정되었을 것이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해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이제 해고 데이터를 어떤 걸 보면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해고 데이터라고 하면 졸트 보고서 보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해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많이 계산을 하거든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해고 레벨이 팬데믹 이전 레벨보다 밑돌면서 안정적이다, 이렇게만 볼 수 없다라는 거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고율은 보시면 고용 데이터보다 한 달 늦게 나옵니다. 지금 6월 데이터가 가장 최근인데 0.9%죠. 이 수치는 역대 최저치 수치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정적인 고용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낮은 해고 레벨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고용보고서 영상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좀 참고하셔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는 FOMC 7월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 보시게 되면 좀 저는 의미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9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그런 단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흥미롭게 본 부분이 7월 회의에서조차도 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근에 이제 물가도 많이 잡혔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7월 금리 인하의 정당성을 언급했다라는 게 회의록에 게재가 되었고요. 물가 동향에 대한 의원들이 매우 긍정적인 견해가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 물가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 얘기죠. 최근 물가 데이터가 2%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고, 특히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은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이 약화됐다. 그러니까 가격을 쉽게 못 올린다는 얘기죠. 그만큼 미국 경제의 수요가 약하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가격 정가가 쉽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부터 사실상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니까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초과 저축이 소진됐다. 앞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더 의미 있는 부분은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데 이게 고용비용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얘기죠. 임금 상승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서비스 부분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지만 임금이 떨어져야 서비스 물가가 떨어집니다. 결국 서비스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 상승이 둔화되면 서비스 가격 상승도 억제되는 흐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용시장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실업률이 상승했고 고용률이 낮고 구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는 노동시장의 균형점으로 이동했다라고 평가를 하긴 했지만 사실 방점은 더 뒤에 있죠. 일부 위원들이 고용시장 악화 위험이 증가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고용증가세가 생각보다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반에 대해서 24년 하반기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고 아직까지는 민간 소비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물가도 높고 초과적주도 소진됐고 고용도 둔화되고 기업들이 가격 전가가 쉽지 않은 이런 가격 결정력이 약화된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소비 제약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죠. 결국 이번 회의록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연준은 더 이상 이제 물가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고용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했고요. 7월 회의에서조차 이미 금리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점을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더 완화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앞으로 중요한 관건은 고용시장의 위축 가능성을 시장이 얼마만큼 프라이싱 했는지 지금의 레벨이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업률이 4.3%까지 상승했고 최근 QCW가 하향 조정이 됐죠. 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 가능성이 프라이싱 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용시장 위축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격에 녹아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경기 침체까지 급격하게 반영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은 제가 영상 초반에 10년 국채 수익률 흐름을 갖고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네, 오늘 7월 FOMC 회의록 살펴봤고 QCW 하향 조정된 부분 들여다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 흐름 짚어봤고요. 어느 정도 고용시장의 위축 가능성이 반영된 레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경기 침체 프라이싱이 반영된 레벨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3회 룰이 부합을 해서 실업률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레벨에서 실업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경기 침체가 실제 현실화되느냐를 떠나서 이런 내러티브, 리세션 내러티브만으로 10년 국채 수익률은 3.5% 레벨까지 변동성으로 충분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